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정신 건강과 관련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가족 갈등 사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평생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노후 준비도 나름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졌을까? 아니면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했으니 이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신경 쓸 일만 늘어났다라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가족 갈등 사연들을 소개하고 이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현실적인 노후 갈등의 실상. 먼저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는 가족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 문제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갈등,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악화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노인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가족관계의 단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노인 관련 상담 사례를 보면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한다. 명절 때만 얼굴 보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작은 오해들과 소통 부족,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점점 깊어지는 거죠.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연 1자녀와의 소통 단절.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씨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씨 어머님의 사연. 저희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받으면 다행이에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며느리는 명절 때 와서도 인사만 하고 말이 없고 저는 아들한테 전화하면 바쁘다. 나중에 다시 걸겠다는 말만 듣고 끊어져요. 그 나중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요. 손자도 1년에 몇 번 못 보고 봐도 할머니한테 어색해하고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더 서글퍼집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 걸까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세대 간 라이프 스타일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는 가족 중심의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자녀 세대는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젊은 부부들은 육아와 직장, 일로 정말 바빠서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드리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둘째,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부모님들은 전화나 직접 만나는 것을 선호하시는데 젊은 세대들은 카톡이나 문자로 간단히 소통하는 것을 더 편해합니다. 이런 차이가 관심이 없다, 무시한다는 오해로 이어지기 쉬워요. 셋째, 기대치의 차이입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들도 이만큼은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시는데 자녀들은 그런 기대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결 방안.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통 방식을 바꿔보세요. 전화를 자주 걸어서 부담을 주기보다는 카톡으로 짧고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 감기 조심하고. 정도의 간단한 메시지라도 꾸준히 보내면 효과가 있어요.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바쁜 현실을 인정하고 연락 빈도나 만남 횟수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낮춰보세요. 대신 만났을 때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보시고요. 또한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육아와 직장일로 지친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많이 힘들겠다, 고생한다 같은 격려의 말을 해보시는 거예요. 사연 2, 며느리와의 관계 악화. 두 번째는 서울에 사시는 박씨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박씨 어머님의 사연.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째인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처음엔 착한 애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손자를 봐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친정엄마를 부르고 제가 음식을 해주려고 하면 안 먹는다고 하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명절 때 와서도 핸드폰만 보고 있고 제가 뭘 물어봐도 대답을 성의 없게 해요.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엄마가 이해해달라. 며느리도 힘들다고만 하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며느리들은 다들 시어머니한테 잘한다는데 저만 이런 걸까요? 이런 갈등이 생기는 배경. 며느리와의 갈등은 특히 복잡한 문제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 있거든요. 첫째, 육아 방식의 차이입니다. 시어머니는 경험과 전통적인 방식을 바탕으로 조언하시는데 며느리는 최신 육아 정보나 전문가 의견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차이가 내 방식을 무시한다, 간섭한다는 오해로 이어지기 쉬워요. 둘째, 생활 패턴의 차이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손수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여기시는데 젊은 세대는 간편함을 추구하고 개인의 취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셋째, 며느리의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육아와 직장 일,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까지 신경 써야 하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까지 완벽하게 챙기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넷째, 의사소통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직접적이고 솔직한 표현을 하는 젊은 세대와 눈치와 배려를 중시하는 기성 세대 사이의 간극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현명한 대처 방법.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보세요. 먼저 거리두기의 지혜를 발휘하세요.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관계가 더 건강합니다. 조언보다는 지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말보다는 고생이 많다, 잘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이 더 효과적이에요.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해보세요. 육아든 살림이든 며느리만의 방식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인정하고 지켜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선물이나 관심 표현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음식을 해주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간식이나 아이용품을 사다 주는 것이 더 고마울 수도 있어요. 사연 3형제자매 간 갈등과 부모 부양 문제. 세 번째는 대구에 사시는 이 씨의 사연입니다. 이 씨의 사연. 저희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형제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는 장남이라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둘째는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겠다고 하고 막내는 각자 돈만 내자고 해요. 아버지 병원비며 간병비며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형제들은 각자 50만 원씩만 내고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제 아내는 왜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느냐며 불만이고 아이들 교육비도 빠듯한 상황인데 형제들한테 더 도움을 요청하면 형이 욕심이 많다, 돈 때문에 그런다는 소리만 듣고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로 사이가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부모 부양을 둘러싼 갈등의 특징. 부모 부양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경제적 부담의 불평등입니다. 보통 한 자녀가 주 부양자가 되면서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는데 다른 형제자매들은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부양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집에서 모실 것인가, 요양원을 이용할 것인가, 간병인을 둘 것인가 등에 대해 형제자매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 과거의 감정이 재점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누가 더 사랑받았다, 누가 더 많이 도움을 받았다 같은 오래된 감정들이 부양 문제와 얽혀서 더 복잡해져요. 해결을 위한 접근법. 가족회의를 통해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정하세요. 경제적 분담, 돌봄 분담, 의사결정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각자의 현실적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경제력, 시간적 여유, 가족 상황 등을 투명하게 말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분담을 찾아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사회복지사나 케어 매니저 또는 가족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세요. 부모님의 건강 상태나 각 가정의 경제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까 몇 개월마다 만나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역할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사연 4. 재혼과 관련된 갈등. 네 번째는 인천에 사시는 최 씨의 사연입니다. 최 씨의 사연. 아내가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다가 작년에 좋은 분을 만나 재혼했어요. 저는 68세이고 새 아내는 62세인데 둘 다 자녀들이 있어요. 문제는 제 자녀들이 계속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왜 그러시냐, 엄마 생각은 안 나시냐고 하면서 새 아내 앞에서도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명절 때도 안 와요. 새 아내도 눈치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저도 자식들과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자식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재혼 갈등의 배경. 노년기 재혼을 둘러싼 갈등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얽혀 있어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유산 상속에 대한 걱정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새로운 가족 관계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자녀들의 반대로 인한 죄책감과 서러움이 클 수 있어요. 해결을 위한 제안.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녀들이 왜 반대하는지, 어떤 걱정을 하는지 진솔하게 들어보시고 아버지의 마음도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세요. 갑자기 가족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게 좋아요. 실용적인 문제들을 미리 정리하세요. 재산 분할이나 상속 문제 같은 현실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해두면 자녀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어요. 갈등 해결을 위한 5가지 원칙. 지금까지 여러 사연들을 들어보셨는데 이런 가족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통적인 원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기대치 조정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입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이래야 한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각자의 상황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기대를 하는 게 중요해요. 2. 소통 방식 바꾸기. 직접적인 비판이나 요구보다는 나의 전달법을 사용해 보세요. 너는 왜 그러냐 대신 나는 이럴 때 서운하다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한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해보세요. 3. 경계선 존중하기.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간섭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의 사생활과 선택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도움받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족 상담, 갈등 조정,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5. 시간과 인내. 가족 갈등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감정들을 풀어나가려면 충분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견뎌내시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족관계 만들기.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족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독립적인 자아 찾기.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관심사와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취미활동, 봉사활동, 평생 학습 등을 통해 가족 외에도 의미 있는 관계들을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가족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긍정적 역할 찾기.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손자녀 돌봄, 경험과 지혜 전수, 정서적 지지 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을 거예요. 변화 수용하기. 시대가 변하고 가족의 형태와 관계도 변해가고 있어요.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려는 유연함을 가져보세요. 감사 표현하기. 가족들이 해주는 작은 것들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맙다, 잘했다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긍정적인 피드백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무리. 오늘은 노후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가족 갈등 사연들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자녀와의 소통 단절, 며느리와의 관계 악화, 형제자매 간 부양 갈등, 재혼을 둘러싼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들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적절한 해결 방법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 갈등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가족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노후 건강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